마지막 주차 날의 시간입니다. 지난주간은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빨리 진도를 안 하고 설명이 빨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순서대로 어느 정도 좀 훑어가면서 좀 말씀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 4페이지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 부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시간 같은 경우는 광고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도 다루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쇼핑 라이브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서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업체들이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를 했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쿠팡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전에는 어떤 수수료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쿠팡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위탁으로 판매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어떤 포인트를 좀 줘야 되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쇼폼에 대한 종류나 요즘 트렌드, 글로벌한 트렌드나 요즘 한국의 트렌드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아예 이제 제일 요즘 핫한 나노바나나나 소라 같은 경우도 제가 다루면서 어떤 부분들은 제가 프롬프트를 좀 공개를 해서 알려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PTS도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쿠팡이 있는 한 상품을 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만들면은 이런 쇼핑 만들 수 있겠다, 제가 한번 체험 삼아 제가 만든 것들 링크에만 담아놓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운영이나 시작도 좋지만은 그 뒤에 이제 다양하게 트렌드한 부분들도 다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QR코드 좀 안 찍으신 분들은 찍으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편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회사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소싱처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요청하는 부분들 가까운 없이 다 공유도 드릴 거고요. GPTS에 대한 프롬프트 모음집이 됐건 아니면은 기타 영상에 대한 부분이나 AI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네이버를 선택을 했고 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른 플랫폼들보다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다, 셀러 친화적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택했고, 그 준비 기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개설, 기타 다양한 전반적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싱처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어떤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보 정책이 어떤 게 있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SEO가 뭔지, 상세 페이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거나 어떤 상세 페이지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PPT 파일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지나갈 부분 지나가고 다시 각인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제가 초반에 하도 먼저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7가지 전략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스타트를 해서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상품 등록할 때 SEO에 맞춰라 라고 말씀드렸고, SEO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률과 전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게 가구매가 됐던 실제 구매가 됐던 이제 리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확인을 했었을 때도 신뢰성을 가지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사이클로 SEO 키워드를 다시 건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지나간 다음에 광고를 하시면 좋고, 광고에는 내부 채널도 있고 외부 채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나눴을 때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는 상품을 등록하고 SEO에 맞추는 형식으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SEO에 맞출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상품명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한번 조합을 해서 키워드에 대한 어떤 순위나 검색량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에서 넷째 주에 유입률이랑 전환율을 체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리뷰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SEO를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내외부 채널로 확대를 하시면 추가적인 매출이나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개월차 이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플랫폼을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나 롯데온이나 기타 포토함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확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지만 알고 계시면 제일 중요한 건 적합도, 이기고 신뢰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후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어제 오늘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겹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편하게 넘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딴 것보다는 상세 페이지 레퍼런스도 따로 모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데에는 실제 다양한 네이버 스토어에서 잘 하고 있는 업체에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핀터레스트라든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즘 플러스 스토어 쪽에서 이제 베스트 상품 잘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좋은 랭킹을 기록을 하고 있다, 네이버 추천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거나 카피라이팅 할 때는 AI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노트를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클로드를 또 사용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다 어렵다, 어느 정도까지만 빠르게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용이 과금이 들긴 하지만은 무기능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디터를 이용하면 제일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디터로도 굉장히 잘 제작을 할 수 있지만은 워낙 GPTS나 기타 AI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이나 구성만 잘 해주신다면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 따로 제작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체에 상세 페이지 제작을 맡기게 되면 사진부터 기획, 그다음에 카피라이팅까지 맡기면 적으면 40만에서 많으면 6만원 넘어가는 형식으로 굉장히 좀 비용이 비싼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맡길 수는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점점점 이제 AI 스킬을 차라리 키우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워크플로우는 일단 사진을 잘 찍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이나 기타 카피라이팅을 잘 잡은 다음에 완성을 해서 동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보통 직사각형의 길다란 이미지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에 상품을 클릭했을 때 나왔을 때부터가 상세 페이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나온 썸네일부터 어떤 상품명,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혜택 부분도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료 배송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또 적립이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리뷰나 평점 같은 경우도 보일 수 있게끔 잘 배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은 훨씬 더 구매 전환율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이제 종류부터 제가 제게 좀 빠르게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세 페이지 종류는 늘 좀 자주 보던 형식으로 그냥 길게 직사각형 긴 이미지의 나열이 제일 기본형으로 뽑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형, 실제로 블로그 쓰는 것처럼 사진과 어떤 개인적으로 쓴 글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뭐 하나의 블로그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기본형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에게 블로그형을 추천을 드렸는데, 스마트 스토어마다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창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진솔하게 블로그형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플러스 어떤 히스토리를 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홍삼집이라든가 학교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형식을 많이 착안해서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보통 이제 개인의 사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 어떤 얼굴이 되는 사람을 한 명을 써서 좀 뭐 메이커가 되던가 아니면 대표가 되던가 아니면은 어떤 개발자 아니면 연구원 등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의 이미지를 세워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담는 형식으로 제품 구매 스토리를 특정한 형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툰 만화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킹 같은 걸 할 때 이미지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지만은 텍스트만의 나열로 진행하는 상세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형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오프닝을 시작할 때, 상세 페이지를 시작할 때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서는 비대 같은 업체가 이런 형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잘 나왔던 상세 페이지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뭐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연구적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몇 명이 뭐 효과를 봤다든가, 몇 명이 구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얼마치가 팔렸다든가, 이런 숫자적 근거를 자료로 많이 제출해서 보여주는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스토리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GIF로 그냥 보기 편하게 한 이미지지만 어떤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경우도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면은 프로모션이나 어떤 것들, 보장용 같은 경우는 배송이 언제까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걸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후킹 요소로 넣는 게 상세 페이지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전후 비교 같은 경우는 여름이 있었는데 사용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잘 비교하는 것들이 많은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잘 나왔던 숫자를 써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던 사례들로는 몇 개가 판매가 되었고 리뷰가 몇 개고, 그 다음에 1위다 뭐 이런 형식의 숫자가 굉장히 성과를 잘 보여줬던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한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가 잘 녹여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글과 눈으로 충분히 그 신뢰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굉장히 힘을 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 한 예시를 들면은 이제 뭐 아빠가 딸이나 엄마가 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다든가, 비염이 시작했다가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든가,
코를 뚫어주는 뭔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형식의 스토리들이 상세 페이지에 녹아드는 게 또 하나의 스토리를 잡아가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F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넣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상세 페이지 초반에 그다음에 썸네일 두 번째 추가 이미지 넣는 부분에 GIF를 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넣어서 인물을 빨리 좀 사로잡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나 숏클립을 넣을 경우에 검색어를 했었을 때 숏클립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존재하는 걸로 제가 눈으로 봐서 추가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이런 거랑 같이 넣으셔서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GIF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품의 원리 아니면은 뭐 전후 비교라든가 전후 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효과 같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예를 들면은 뭐 청소기 업체가 이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모래나 먼지 같은 경우를 얘로 빨아들이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다를 그냥 GIF로 보여주는 게 가장 심플한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썸네일을 만들 때 굉장히 길지 않고 간결하게 쉬운 단어만 딱 보면 지금 거의 6글자 이내에 다 하필라이팅이 끝났죠. 이런 형식으로 쉬운 단어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세 페이지의 기본 구성 요소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종류나 이 순서들을 거의 따라하면서 뭐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는 부분으로 작성만 하신다면 그게 SEO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하시지 말고 이렇게만 구성을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카피라이팅이나 인트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GPTS를 따로 예시도 주면서 링크는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연출 같은 경우 똑같은 GIF지만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타겟으로 어떻게 포지셔닝해서 내가 이 제품이나 이 이미지를 노출시키겠다라는 그 기획 방향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미지랑 카피를 동시에 잘 이용해서 문자만 3초 만에 기절한다라는 느낌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사람의 선택을 사로잡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실제로 이 베개를 써가지고 잘 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 이미지에 밑에 카피라이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보이는 하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예시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 구성과 배치 같은 경우도 보통 토넬 매너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토넬 매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어울리는 카피라이팅과 어울리는 컬러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신다면 훨씬 더 눈이 사로잡을 수 있게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눈에 잘 띄고 잘 읽을 수 있게 배치를 해야 한번 상품을 클릭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읽었을 때에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체류 시간 하는데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에서 포인트를 그걸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 시간도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제 뭐 토스나 아니면 캐시워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몇 포인트를 줄 테니까 클릭을 하면은 상품으로 옮겨져서 그 상세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나와야지만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퀴즈 형식으로 대놓고 뭐 얼마 몇 초 동안 있어라 라고는 아니지만 퀴즈 형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어떤 내용을 퀴즈로 삼아서 상세 페이지를 오랫동안 찾아야지만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메인 카피와 어떤 이미지의 내용이나 아니면 글자 수 같은 경우는 글자에 15자 정도로 강조해서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때 25자에서 35자, 그리고 맥스 50자 미만, 최대 49자까지 하시는 게 좋고, 메인 카피,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10자에서 15자 정도, 너무 글씨가 많지 않게끔 잘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피 이미지와 이제 메인 카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세 페이지의 초반에 상품을 클릭하자마자 한번 스크롤 내렸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예시 삼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태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런 형식으로 안녕하신가요? 어떤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GIF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도 하나의 잘 나오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육하 원칙처럼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은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뷰나 뉴스나 기타 여러 가지 특징들,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가 잘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연출샷, 이런 것들이 잘 가미가 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세 페이지는 SEO가 맞춰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될 때 초반에 인트로를 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한 직관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참 바로 스크롤을 내릴 경우 회원 혜택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잡아놓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적립금을 얼마를 준다던가, 아니면 리뷰를 쓰면은 네이버에 얼마를 준다던가, 뭐 이런 형식의 특징성 멘트를 쓰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를 전면에 내세워서 또 약간 개인의 고객의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리뷰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할 때도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한테도 이제 제품 체험단처럼 이제 리뷰를 쌓게 할 때도 제품을 보내면서 보통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까지 줘서 리뷰할 때에 몇 자 정도의 어떤 느낌을 써달라, 어떤 방향성을 써달라, 어떤 장점을 좀 어필을 해달라, 거기에 걸맞는 영상을 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도 노출시키고요.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리뷰를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다시 쓰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석 자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GPT를 이용해서 카피라이팅이나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다가 지난 시간에 빠르게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피라이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무거나 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짜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어떤 AI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AI를 얼마나 잘 굴릴 수 있느냐 정도만 해도 사실 웬만한 AI를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AI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신 분들보다는 그냥 이 컴퓨터학과에 그냥 언어를 좀 배워서 컴퓨터에 다루는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짜서 일을 시킬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시키면 굉장히 훨씬 더 보컬의 프롬프트와 어떤 카피라이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넣을 때에는 뭐 제품의 이름부터 해서 타깃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떤 제품이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럼 나는 30대 여성에게 판매를 하고 싶고, 어떤 여성이 이걸 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간결하게라도 넣으신다면 프롬프트가 더 굉장히 고급지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컨셉 페이지 때 어떤 메인 문구로 몇 자 정도 들어오면 좋다라는 것처럼 나는 이거를 뭐 인투브에 쓸 건데 10자에서 15자 정도의 후킹선 멘트와 함께 어떻게 써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직관적인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GPTS를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따로 그 프로젝팅방으로 저한테 톡을 주시면은 제가 요 GPTS랑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애드로그라고 대행사가 뭐 블로그나 아니면 어떤 상품 순위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어 패스워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GPTS로 사용할 때에 어떤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직관적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품 정보를 기입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스토리보드에 설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고성능 스포츠카로 실제로 썼을 때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내용만 쓰진 않았고요.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이제 제품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GPTS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벤츠를 특정 지어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차라는 형식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대답을 하니까 여러 가지 설득 구조 이론부터 이렇게 표를 쭉 나왔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GPTS를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유형이 안 나온다고 하신다면은 설득 구조 유형에 맞게 뭐 12가지에 맞게 표를 정리해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득 구조에서 메인을 이렇게 하고 구조를 이렇게 해줘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런 스토리 보드를 바탕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세부 계획안을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 다 좋겠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몇 가지 제안해주라고 역으로 누르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만 해주셔도 상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복숭아를 바탕으로 제 작업을 한번 예시를 드리려고 만들어 봤었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 FX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가 나오실 겁니다. 여기 제품 이미지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GPTS나 프롬프트 따로 정리해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제작해서 만드실 때에는 다양한 걸 이용하시겠지만 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대표님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드셨다 아니면 캔바를 통해서 만드셨다 라는 부분도 계신데 사실 이제 제일 전문가스러우면서도 제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피그마라는 상세 페이지나 기타 이미지를 만드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한 게 홈페이지도 이걸로 만들면 그냥 가볍게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기술이 좋게 잘 나와 있고요. 저는 피그마로 만들 때 이런 순서들을 만들면은 디자인이 쉽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는 사실 유료긴 한데요. 대학생인 지인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생 계정으로도 피그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료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 대학원 쪽에서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폰트 같은 경우도 이야기해주고 이미지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전문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경 없애는 것 같은 경우는 리크래프트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리무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예시 삼아 만들었던 부분인데 쿠팡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제가 AI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시 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보시고요.
요즘 AI 기술이 어느 정도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너멀 무가당 땅콩 버터라는 상품을 가지고 AI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어 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다르게 만든 상품인데요. 소라를 이용해서 비피더스라는 상품을 실제로 프롬프트 몇 개만 넣어도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한글에 대한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글 깨지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냥 프롬프트 하나로도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시사만 보여드리려고 만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높아진 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프롬프트 하나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끔 기술이 발전해서 아마 앞으로 광고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쇼츠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재편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나오네요. 그 마이노멀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써달라고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지금 소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따로 PC에 분명히 올려서 드려보는데 이런 형식으로 프롬프트만으로도 알아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을 해서 나오는 수준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나 기획만 잘 잡는다면 더 이상 뭐 쇼츠나 아니면은 기타 광고 영상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AI도 같이 병행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다양한 AI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챗 GPT도 좋고요. 아니면 콜렉시티도 괜찮고 어떤 하나의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AI를 바탕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형식으로 연습만 해보셔도 다른 것들을 다루기에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만 확인해 주시면은 자기만의 틀만 확인해 보면은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의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방법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목적을 설정하고 사용자 분석해서 경쟁사까지 분석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녹용의 상세 페이지 제작한 것들을 한번 따봤는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탠다드한 느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미지를 넣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뭔가 더 활기차 보이고 뭔가 남성성이 느껴지는 이미지인데요. 이런 형식으로만 하더라도 훨씬 더 고객에 다가가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정리할 때 장점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부 제일 눈에 띄고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부분만 정리해서 먼저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효과적인 정보 정리를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의 배치를 계획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텍스트만 나열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시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다른 대표님들이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보시면은 부분 나눠봤을 때 파악을 해보면 다 잘하셨는데 배치 부분에 사실 조금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전면에 나서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뒤에 뒷순위에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설득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조금 잘 배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세 페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사실 오른쪽 같은 경우보다 조금 억측스럽긴 하지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눈에는 더 많이 가실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강렬한 메시지랑 이미지가 적절하게 잘 배치된다면은 그냥 스탠다드 느낌보다는 어찌됐건 임팩트는 훨씬 더 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요소도 있겠지만은 텍스트나 색상, 아이콘 이미지 이런 것들도 그
그 제품과 스마트 스토어에 맞게끔 토넷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사는지, 누가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내가 타겟을 섞는 분이나 고객층의 그런 톤과 언어, 어떤 그런 정체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느낌과 함께 또 공감을 사면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상세 페이지로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한 업체들을 제가 뽑아서 한번 정리를 10개 정도 해봤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쪽을 다루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뽑은 어떤 상세 페이지 부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컵라면 도자기인데요. 딴 것보다 이제 실제 컵라면 그 사발이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이게 도자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모아지로 되게 색깔이 되게 색상이 굉장히 잘 살리게끔 해서 이게 어떤 제품이다. 컵라면을 먹을 때도 이렇게 도자기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는 부분인데요. 상세 페이지를 보러 가면은 여기는 완스 펀딩을 이용했는데 완스 펀딩도 말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해외에 있는 제품을 그냥 내가 단독으로 사입을 해가지고도 완스 펀딩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프린팅 티셔츠도 완스 펀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완스 펀딩으로 특히 비용이 많이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GIF를 잘 이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제품인지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유닉스 미니 건조기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이긴 한데 이거는 사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다, 손이 안 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녹인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한 여성분이 건조기 앞에 앉아가지고 뽀송뽀송한 수건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직관적인 느낌, 그 다음에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느낌을 많이 살려서 전반적으로 톤앤매너를 지금 그레이를 잡고 있죠. 이런 형식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멜리 노아 쿠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통이 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상세 페이지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메디큐브 AGR 부스트 프로, 이것도 피부 케어하는 것들을 에스테틱 샵이 아니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홈케어를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나타내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풀리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유명하죠. 풀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풀리오는 실제로 100억대 이상 매출을 하고 여기 이 제품을 처음에 개발해서 런칭하신 분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엑시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인류가 먼저 등장하고요. 혜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 유나가 나와서 들고 있고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 종아리를 이렇게 감싸서 마사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라고 디자이너들이 뽑는 상세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것도 내가 앞으로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목을 펼 수 있는 이 제품도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도 굉장히 GIF를 잘 뽑은 상세 페이지 중 하나로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청소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영상이랑 쇼츠로 굉장히 잘 뽑은 상세 페이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제 뒷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나 아니면 기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 7시 반부터 다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뭐 이제 수신 단계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잡고 정체성을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도 제가 따로 여태까지 뭐 5년, 6년, 10년 정도 지금 대행사와 스마트 스토어로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나 기존에 했었던 여러 가지 동향들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가격이나 똑같은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았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하시게 될 때 저를 최대한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이런 쌓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계획 비용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오픈 프로필을 이제 드리면서 연락을 달라 제가 어떤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셔야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더라도 이제 젖잘싸라고 하죠. 젖지만 잘 싸웠다라고 그런 걸 통해서 하셔야지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은 뭐 조력자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첨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냐면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의 주변도 그렇고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보다 보면은 특히나 이런 쪽에 강의나 강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운영도 하고 있고 다양한 업체들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을 드리면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어프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언더와 영어도 상관없이 제가 다 다루거나 아니면 제가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한번 해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시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떤 대표님은 입이 잘 되시고 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 점점 이제 효과가 없다, 점점 떨어진다, 점점 어떤 순위가 떨어지고 좀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다,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슬롯 같은 어떤 순위 노출에 대해서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잘 최대한 저를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것들을 저는 퍼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면서 제가 또 스마트 스토어 강의만 이제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로컬 쪽에서 하시는 다양한 강의에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를 들었지만 10개 들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쿠팡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쿠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네이버와 쿠팡의 좀 큰 다른 점 중 하나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앱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페이, 기타 검색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걸 하다가 쇼핑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아예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구매 욕구가 있다라고 봐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상세 페이지에 잘 팔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조사나 아니면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대다수의 인원들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를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위탁 판매를 할 때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위탁사가 상세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단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이제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뭐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시간적으로 뭐 들리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 바꾸고 판매를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똑같이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들만의 또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쿠팡 검색 상위 노출에도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위가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갖고 쿠팡 상세 페이지에도 조금 힘을 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쿠팡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하다 보면 동일한 이미지가 썸네일로 나와 있고 실제로 뭐 가격도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진을 덜 넣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지가 동일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좀 워낙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같은 데서 판가분해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 상품 자체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 상품을 볼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줄어들고 판매도 당연히 관계가 되어서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로 쿠팡에서 상품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를 느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템 위너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진 않겠지만 쿠팡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묶여 있다라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그런 텍스트나 아니면은 그림을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한 제품만 메인에 노출시키는 제도가 바로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쿠팡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상세 페이지가 동일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같은 상품이다라고 알아서 판단해서 분류해 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템 위너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의 이제 9월달 기준 썸네일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소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썸네일 같은 경우는 10메가 이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뭐 JPG, PNG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상품 전면이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썸네일로 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5% 이상이 이미지나 여기를 상품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썸네일이나 나올 때에는 상호품이나 구성품이 섞여있는 이미지는 금지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가 한 예시인데 지금 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이펙트가 들어가서 썸네일 쿠팡이 밀고 있는 어떤 썸네일 정책에 유효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요. 약간 직관적으로 제품이 돋보이는 거를 쿠팡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쿠팡 썸네일 같은 경우에 첫장에 후킹 문구를 한 줄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가는 상세 페이지의 후킹 문구 같은 경우는 밑에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치 강조형이란다. 숫자적 근거를 강조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을 굉장히 또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공감을 유도하는 형식, 그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형식으로 보통 후킹 문구를 많이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를 따가지고 GPT나 기타 AI한테 넣어서 나 이런 제품을 어떤 타겟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판매를 할 건데 여기에 맞는 후킹 문구를 추천해줘, 몇 개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진행하신다면은 자동적으로 카피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게 쿠팡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있는 상세 페이지도 동일하긴 하지만은 쿠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요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순서 배열이 있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상위에 올려놓으면은 쿠팡이 SEO에 좀 더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이 상품을 필요하고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내가 구매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사, 이런 형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쿠팡은 그런 방향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보통 모바일로 아무래도 많이 확인합니다. PC로 확인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은 대다수 80% 이상은 거의 모바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맞게끔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PC 중심으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은 쿠팡은 아무래도 모바일로 많이 확인하다 보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지인지 텍스트인지 확인하시면서 업로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텍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거나 조잡하거나 빽빽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권장하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크기는 바로 750픽셀, 최고 1100에서 1200픽셀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크기 같은 경우는 25포인트에서 28포인트 정도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강조를 하거나 조금 눈에 띄게끔 크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까까지가 이제 쿠팡의 상세 페이지나 뭐 기타 상품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다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먼저 노출되면 좋은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뿐만 아니라 몇 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커머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정보성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어떤 릴스가 있고 틱톡이 있고 유튜브 쇼츠가 있듯이 지금 네이버는 이제 클립 같은 부분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숏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쇼츠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쇼츠 때문에 또 유입이 돼가지고 또 판매나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좀 트렌드인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작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고 작업을 하고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콘텐츠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예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시로 지금 뭐 예전에는 춤추맨이 있었다, 유튜브에 춤추맨이 있었다면 지금 또 이제 양주에서 이제 만든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있는데요. 실제 양주가 워낙 북쪽에 좀 있기도 하고 거기상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는데 양주에 있는 한 주무관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역시대학에 있는 어떤 한 콘텐츠를 따라하면서 나리공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꽃 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흥행이 되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구미됐다는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그런 쇼츠나 콘텐츠가 하나의 어떤 광고를 대신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한번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인구 72%가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쇼폼을 본다든가 아니면 쇼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뽑았고요. 일단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쇼핑라이브 채널 내에서도 어떤 쇼폼이 있고 그 쇼폼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제 거래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쇼폼이라는 어떤 방향이나 콘텐츠가 굉장히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요. 쇼폼을 통해서 브랜드가 단순히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구매 욕구나 아니면은 이미지 쇄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자극적으로도 잘 만들기도 하고 많이 소모를 함으로써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대표님이나 셀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로용입니다. 세로용 무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쇼폼이나 이런 걸 볼 때 소리를 안 듣고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회사에서 간략하게 본다든가 이런 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영상만 지나가면은 그냥 흘러 지나가기 쉬운데 이렇게 텍스트에 힘을 조금 실어 놓으면은 내가 굳이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세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글로벌 에이전시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가로보다는 세로를 더 많이 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하철을 타서 보시면은 물론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영상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볍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세로 영상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로에 맞게끔 알맞은 자막이나 그래픽을 잘 이용하시면은 굳이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쇼폼 콘텐츠에서는 이제 제품을 단순히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쇼폼을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뭐 1만의 구독자나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을 달성을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링크를 바탕으로 실제로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링크를 달 수 있게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면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플로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틱톡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짧은 영상으로 단순히 어떤 콘텐츠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물건 구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유튜브도 그렇겠지만 틱톡을 켜시면은 라이브를 통해서 신발을 판매하신다던가 음식을 판매하신다던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료 창고에서 실제 라이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기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이어진 형식으로 지금 쇼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뭐 물건을 사고 그냥 본다의 느낌에서 이제는 내가 이 광고를, 이 제품을 내가 어필하고 아니면 뭐 자랑을 하고 아니면은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어필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리뷰 영상을 바탕으로 브랜드 커넥트처럼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수수료를 받고 자기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되면은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쇼폼의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형. 단순히 쇼폼을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히 좀 캐대언 때문에 사자보이즈나 이런 여러 가지 음악원이나 공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런 형식을 실제로 따라하는 형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진화한 형식이 또 쇼폼의 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쇼츠의 어떤 플로우인데요. 라이브를 했고 그 라이브 중에서 좀 제일 메인이 되는 화면이나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잘라가지고 쇼폼으로 다시 제작을 하거나 그걸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구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쿠팡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지금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뭐 2023년에 9억 1,890만 달러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 2030년 기준으로 한 1조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라이브도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기사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 홈쇼핑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따로 모바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안에도 영상과 어떤 여러 가지 쇼폼을 같이 넣어가지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플로우를 만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짧은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쇼폼을 또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이 그냥 이 제품 좋다라고 그냥 단순히 이제 정보성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설득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스토리보드에 맞게끔 어떤 제품을 어필을 하는 형식으로 연출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채널로 야자캠프라는 채널에서 쇼드라마 형식으로 일상 이야기 하다가 제품을 녹여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면서 제품을 구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많이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좀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I. 지금 60만 구독자 수를 지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서구랑 김햄치라는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AI 쇼폼의 대표적인 하나의 채널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편의점 쪽에서 한번 콜라보를 해서 지금 맥주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AI로 활용해서 쇼폼 콘텐츠가 굉장히 더 많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나스미디엄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AI 같은 경우는 워낙 폭넓게 지금 잘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I 사용으로 쇼핑 만드는 분들이 아마 더욱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몰 상세 페이지에도 이제 이미지 대신에 쇼핑을 많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적고 밑에 이미지 썸네일 쓸 때 썸네일 대신에 영상이 먼저 나온다던가 아니면 썸네일 다음으로 바로 쇼폼이 나오는 형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시간 관계상 이제 세팅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어떤 부분들이 이용하면 좋고 어떤 게 노하우다라는 정도만 빨리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신 다음에는 이제 자연유입으로는 힘들고 그때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더 내 스토어에 유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나 이런 쪽으로 좀 돌리게 되실 겁니다. 쇼핑 검색 광고로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PC와드에 홈태합한 형식으로 상품 정보가 노출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 정보가 노출 영역에 보여짐으로써 사용자가 검색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스토어에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일단 쇼핑몰로 방문을 먼저 많이 하게 한 다음에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유도하는 어떤 플로우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내가 필요한 물건을 검색했었을 때 네이버 가격 비교라든가 아니면 느낌표 문항으로 광고라고 뜨는 게 바로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위 노출을 아무래도 노출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검색 키워드다 보니까 이런 검색 광고가 필요합니다. 검색 광고를 할 때는 당연히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이나 키워드의 어떤 검색량을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검색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어떻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키워드는 뭔지, 어떤 키워드를 먼저 광고를 한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 셀러 같은 분이라면은 큰 돈을 넣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소액으로 얼마 정도의 키워드를 광고를 해보는 정도, 그런 경험 정도로 설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5가지 항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누가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유입을 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플로우로 진행이 되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캠페인과 광고 그룹, 소재 이런 형식으로 한 다음에 광고 노출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으로는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광고의 목적, 어떤 인원과 어떤 쪽에 더 타겟팅을 할지, 언제 노출을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할지, 광고 소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짠다. 얼마를 들이고 어느 기간으로 어떤 상품으로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거다라는 걸 이제 캠페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그룹은 그냥 캠페인 실행 방법의 하나의 어떤 키워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했었을 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순서 내용, 상품 이미지가 먼저 노출될 거고요. 상품명, 가격, 그다음에 쇼핑몰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분들 이미 계시겠지만은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지머니를 충전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충전해야 되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처음에는 뭐 비싸게 많이 넣고 하는 것보다는 대충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먼저 들여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제 광고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은 비즈머니에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악의적인 분은 일부러 클릭을 해서 비즈머니를 차감시키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는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즈머니를 충전하셨으면은 광고 플랫폼으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에 맞게끔 뭐 파워링크 유형이라든가 쇼핑 검색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뜨실 텐데 파워링크 부분보다는 일단 쇼핑 검색 유형을 먼저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유형, 캠페인 이름, 목표 예산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랑 좀 나눠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계정과 캠페인은 동일하지만은 광고 그룹에서 하나는 웹사이트 넘어가고 하나는 쇼핑몰 넘어간다 이런 차이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키워드와 소재가 제일 중요하고 쇼핑 검색은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하셨으면 캠페인 이름이랑 한국 예산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노하우 부분으로 따로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서 저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유형 캠페인에서 고급 옵션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서 기간이나 하루에 얼마를 쓸지에 대한 예산을 이제 리미스 걸어놓거나 또 추적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설정할 때에는 하루 예산에 맞춰서 빈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일단 시도를 해보시면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상품 검색하는 부분에서 상품 검색 조건이나 조건별 상품 찾기나 검색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검색 광고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로는 네이버 톡톡이나 추가 홍보 문구를 작성을 하시면 좀 더 광고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나 광고 단위로 각각 한 개씩 등록하시고 그리고 추가 홍보 문구는 소재 단위로 2개씩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홍보 문구의 노출 기준이 있는데요. 광고국이랑 소재 단위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재 단위가 먼저 적용이 돼서 노출이 될 거고요. 이 소재 단위에서도 이제 확장 소재가 노출 불가 상태면은 광고국 단위에 등록한 추가 홍보 문구가 먼저 적용돼서 노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뭐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따라 하신다던가 매뉴얼 삼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벤트, 무료 상품의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 같이 입력하시면은 광고 노출할 때 또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좀 더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외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광고 클릭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괜히 어떤 비즈머니만 까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외를 시켜가지고 키워드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성과를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캠페인 이름에서 제가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캠페인 이름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고객한테 노출될 때 잘 노출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이름을 따로 사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캠페인 이름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루 예산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소액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가격을 예산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구독 차례고요. 광고 만들기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제가 따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고 소재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광고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또 광고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전반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는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쇼핑몰 상품형, 그 다음에 하단용형, 쇼핑 브랜드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광고 상품을 사용하시면 노출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몰과 연동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클릭수와 구매 전환율 같은 지표는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를 한다던가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데이터를 좀 많이 분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언제, 어떤 기간에,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연령이 판매가 되어지고 구매를 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좀 전략을 짜는 편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할 때 키워드 입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질 지수랑 키워드 입체가 플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종합적인 지수로 공부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능성이나 효과에 면에서 좀 더 남들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품질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키워드 분석할 때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색 광고 할 때의 키워드 분석 도구를 통해서 키워드를 판단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똑같이 지표로 확인해가지고 키워드를 분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를 하든가 키워드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팩터링을 거쳐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GPTS인데요. 상품명에 대한 SEO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그 오픈 프로필을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 특징이나 타겟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적게 되면은 알아서 SEO에 맞춰서 상품명을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뭐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 이렇게 제안해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가지고 상품명을 작업을 하실 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기획도 제가 GPT에 따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SEO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본 속도 구조를 카피라이팅부터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바탕으로 또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신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AI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 구조를 가져가고요. 제일 나이스하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평타 이상 80% 정도는 중타 이상은 치는 상세 페이지의 기획이나 구성이 나온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예 상세 페이지 기획에 대한 템플릿도 따로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전에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형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잡혀져 있고 뼈대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쇼핑 라이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드릴 예정인데, 일단 지금 소라투나 뭐 배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AI 시장에서 지금 핫한 영상 플랫폼 AI로 좀 유명하고 있습니다. 소라투 같은 경우는 실제 되게 유료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인드 비디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 자체는 중국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엔진이나 그런 적용하는 부분들을 소라2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보다는 아무래도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라2를 사용한 다음에 제 워터마크 나오는 부분은 밑에 있는 엔진 이레이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다. 이런 팁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나노바나나도 이제 이미지 생성이나 기획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프롬프트를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간단하게 좀 짚어 넘어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잘 모르는 경우에 되게 폭넓게 이야기나 질문을 던지면은 나노바나나도 지금 좀 이해하고 생산 결과물이 좋지 않은데 정확하게 어떤 단어나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도 있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뭐 AI 이미지 혼동 법칙을 숏타입이나 뭐 서브젝트, 인바이러먼트나 라이팅, 카메라, 어떤 구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적용을 해서 입력하게 되면 제일 비슷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구조에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면 좋은지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배경 환경이나 조명이나 이게 실제로 키워드를 쓸 때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를 집어넣고 프롬프트 생성을 요청하면 굉장히 잘 나오게 되고요. 실제 예시로는 이제 뒤에 제가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온다는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정리한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구조나 예시 부분인데 이것도 필요하신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배너나 이제 광고 이미지 제작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배너 구조, 그다음에 뭐 실전 예시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유튜브 썸네일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프롬프트화 해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다. 실무 전문 체크리스트도 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나 나노바나나가 지금 상세 페이지 이미지 제작에는 지금 거의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이걸 들고 있게 해달라는 게 이미지 주장과 프롬프트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화만 하면은 자연스러운 광고 영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하게 될 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제는 커피값 정도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커피값 정도의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세 가지 이미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프롬프트를 적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정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떤 의류나 아니면 가전이나 뭐 식품이나 기타 제품 모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예시들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어떤 한 모델이 있고 제품에 대해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부분도 이런 형식으로 스케치를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보다는 그 촬영 감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이걸 바탕으로 AI 넣고 돌리면 그냥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실사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조명을 넣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거나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사화하는 형식으로 쉽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판을 디자인하는 것처럼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3D 애니메이션이나 움직이는 느낌이 이제 푸시 광고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제가 아는 감독님이랑 한번 진행했을 때 화이트 맥주 광고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마케팅 비용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AI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와 프롬프트를 거의 한 30개, 나노하나 일단 30개 정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 기타 배우나 구글, 소라투 이런 형식 같은 경우는 따로 프롬프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쇼핑 라이브 부분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쇼핑 라이브 탭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광고 마케팅 채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시게 될 건데요. 지금 쇼핑 라이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게 첫 화면에 뜨실 거고요. 쇼핑은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같은 게 뜨는 부분, 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방송들에 대한 예고가 발표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60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2시간까지 실제 제품에 대해서 쇼호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조사나 대표님이 나오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카테고리별로도 순위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 어떤 혜택을 위해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브랜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류나 브랜드류가 같이 뜨게 됩니다. 쇼핑 라이브가 단순히 그냥 라이브를 한다,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해서 매출을 일으킨다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상위추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쇼핑 라이브에서 라이브라고 쇼클립을 등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하셨을 때에 쇼클립 등록을 한 것들이 좀 더 우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당장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쇼클립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 새싹 등급 이상 3개월 누적으로 200만원 또 100건 이상의 판매 건수가 필요해야 쇼핑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쇼클립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의 한 3, 4년 정도 라이브를 하고 있는 업체에 실제 매출 같은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석 시즌에 한우 라이브를 많이 했었던 업체고요. 광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썼던 업체이긴 한데 1시간 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었고요.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쇼클립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쇼클립으로 인한 어떤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10몇 초짜리, 20몇 초짜리 라이브 했던 것들을 잘라서 붙였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68만 원의 어떤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가 그냥 단순 라이브가 아니라 어떤 쇼츠를 모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에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에도 조금 먼저 우선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같이 활용하시면서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4회차에 걸쳐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의 시작과 네이버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수료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된다, 어떻게 SEO가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시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쿠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GPT를 이용한 다양한 뭐 GPTS가 있다, 어떻게 활용을 보통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더 활용이 된다면은 제가 실제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캔버를 이용한다든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생성페이지를 만드는, 아니면은 이미지화해서 보여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화했던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난 시간을 이렇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도 괜찮고 다른 플랫폼도 괜찮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궁금하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자료들 같은 경우는 PPT로 따지면 거의 한 400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AI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마 한 달 뒤에 그 AI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 자료도 많이 모으고 있고 저도 따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하면서도 약간 그 이커머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큰 뭐 실패 없이 시행착오 최대한 덜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말 못하겠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색한데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제가 오픈 프로필 이제 QR코드를 이제 다시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이제 지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